여름 휴가철을 맞았지만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관광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줄고 제주 대표 렌터카 업체는 부채가 늘어나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의 한 식당. 손님으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손님이 크게 줄면서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 났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보다도 매출이 떨어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보다는 더 심각한 건 맞아요. 대출내면서 이제 어떤 명목을 튀어나오는데 그걸 이제 갚는 것도 그렇고 이자 내는 것도 그렇고 지금 완전 깜깜합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760만 명. 작년보다 7.2% 줄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항공료와 숙박료 등 비용이 비싼 제주 대신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 비교했을 때도 확인했을 때 거의 제주도 항공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지금이랑 똑같은 가격 물가면은 좀 무리해서라도 휴가를 내서 그냥 해외를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도 급감했습니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도 31%나 감소했습니다. 또 한때 제주에서 가장 많은 차량 1000여 대를 운영했던 제주 지역 대표 렌터카 업체인 제주스타렌탈은 최근 부채가 늘어나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제주도는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 이벤트와 축제 개최 등 7대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관광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제주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제주만의 독특한 체류형 신규 상품도 개발해서 내국 관광객들이 제주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들이 제주 기점 여객기를 해외로 돌리면서 좌석이 없어 항공권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제주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모터보트와 카약, 서핑보드 등 개인 레저 기구를 가지고 낚시를 하거나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모터보트 한 대를 해경 구조정이 끌어갑니다. 파도에 잠겨 침수된 다른 모터보트에서는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화순항에서는 카약이 뒤집혀 물에 빠진 레저객이 구조되고 파도에 떠밀려 돛이 부러진 윈드서핑객도 구조됩니다. 그녀만 놓지 마시고 쭉 잡고 오세요. 저희가 챙길게요. 그녀만 잡아요. 해경에 구조된 개인 레저 기구들인데 최근 3년 동안 214건의 해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닷새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나는 셈인데 80%가 운항 부주의와 기관 정비 불량 때문입니다. 빠르게 늘고 있는 개인 레저 기구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제주에서 운항 중인 개인 레저 기구는 2,400여 대, 이 가운데 30% 이상인 700여 대가 최근 5년 사이 새로 생겼습니다. 도내 개인 레저 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장비 착용이나 활동 신고 등 안전 수칙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구에 가득 찬 보트들은 모두 개인용. 어촌계에서도 통제할 수 없어 관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폭풍주의보 내릴 때도 나가버리고 그냥 나가요. 그냥 자기 자유대로 조끼도 안 입고 조끼 애들 보트도 있긴 있어요. 근데 조끼도 잘 안 입는 배들이 많아요 지금. 출발항에서 10페리 이상 멀리 나갈 때만 출입항 신고가 의무이기 때문에 연안이나 근거리에서 사고가 나면 인명구조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급적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 근거리 수상 레저 활동을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레저 기구의 경우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워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해경은 야간 낚시를 할 때 항해등과 소화기 등 10가지 운항 장비를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평소에 물놀이나 스노클링을 좋아했는데 이제 더위를 피해가지고 시원한 곳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판포로 오게 됐습니다. 원래 다이빙을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다이빙 해보니까 새롭고 짜릿해서 너무 좋았어요. 네, 푸른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참 시원해지는데요. 주말에도 찜통 더위가 이어져서 바다나 숲으로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해안 지역은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피서객들은 온열 질환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겠는데요. 강한 햇볕에 공기가 달궈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로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최저 기온 27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무덥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덥고 습한 공기를 계속 불어넣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 카눈은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강도 강의 세력으로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쯤 일본 가고시마 동쪽으로 태풍이 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에 따라서 태풍의 진로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주말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해상으로 조금 물러난다면 태풍이 그대로 북진해서 동해로 북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상정보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는 물결이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풍랑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해안가에서는 강한 너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이 흐려지겠고요.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 찜통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따르자 제주경찰도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 등 유사범죄 차단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공항과 주요 관광지의 순찰을 늘리고 CCTV 관제센터와의 공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익은 경찰청장은 특별지안 활동을 선포하고 흉기 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선별적 검문 검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이 전면 중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온열 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동안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역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11,5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6천여 명이 연안지킴이 등 실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해마다 2,000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적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2,499건을 비롯해 2020년 이후 해마다 2,0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는 절반 이상이 첫 적발이었는데 5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도 3.3%인 83명에 달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제주도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시군구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 6가지 모형에 대해 의견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당초 1, 2순위 모형인 시군구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른바 답정너 비판이 이어지면서 전체 모형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